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오늘은 서진 오토모티브이고, 지금 현재 서진 오토모티브가 탄탄한 종속회사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내연 부품에서 이제 탈피를 하고 하이브리드랑 그리고 전기차까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품 종속기업 그리고 재무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진 오토모티브는 작은 모기업이고 아들 회사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은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는 주로 이제 클러치 그리고 AT 파트 쪽으로 하는데, 전부 다 엔진 동력이랑 연관된 변속기,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요약을 하면 속도를 변동시키는, 속도를 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엔진에 연결돼 가지고 속도, 그러니까 차량의 속도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지금 서진 오토모티브의 매출 비율 보면 클러치가 34%, 수동 변속기죠. 그리고 AT파트의 자동 변속기 부분에 47%가 들어갑니다. 대부분을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이고, 옆에 보는 제품이 바로 이제 변속기는 아니고 감속기인데요. 감속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엔진을 기동 시 사용되는 장치 적혀 있는데, 전체 매출액이 2% 정도고, 상품 부분에서도 지금 변속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아보고 이제 가져온 이제 사진들인데요.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기가 옆에 모터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요. 이 힘을 올리게 되면 이제 속도가 늦춰지겠죠. 감속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변속기고, 이제 부분적으로 감속기도 한다. 그것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종속 회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 한 20개 정도, 17개 정도의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분명 지주 회사인 서진 오토모티브는 작은 회사다. 왜냐면 매출액이 16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좀 큰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에코플라스틱을 보면 매출액 기준 1조 2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아가 4,400억이고 코모스가 2,500억입니다. 전부 다 서진 오토모티브보다 큰 회사들이고요. 각각 만드는 제품들도 이제 웨더 스트립, 글라스 런 채널, 그리고 범퍼를 지켜주는 부분이랑 스티어링 휠이랑 그리고 콘솔까지 이렇게 있는데, 코모스가 이제 이 콘솔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이아가 이 스티어링 휠 그리고 범퍼 보호하는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이 웨더 스트립이랑 글라스런 채널 그리고 범퍼 만듭니다. 전부 다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제품군들이죠. 심지어 이제 자동차의 내장 인테리어고, 그리고 휠도 내장 인테리어 부분이죠. 그리고 외장, 전부 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모두 다 적용 가능한 제품들이고요. 우선은 그 종속회사들이 굉장히 큰 규모와 매출액 규모가 좋고, 심지어 수익 구조도 좋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재무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의 이제 연결 재무제표죠. 연결 말 그대로 개별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면 매출액이 1조 4천억에서 이제 2조 4천억까지 올라갔는데, 아까 볼 때는 1600억이었잖아요. 매출액 규모가. 그거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에서 그런 거고요. 서진 오토모티브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을 이제 매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만드는 그 기준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1조 4천억, 2조 4천억 크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1600억 정도 버는 회사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각각 53억부터 시작해서 계속 흑자로 냈고요. 당연히 이 부분도 종속회사들의 수익을 일정 부분 가지고 와서 계상된 내용들이고요. 22년에서 23년 보면 매출액도 크게 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면, 이번에 이제 공시 또 했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 변동. 기본적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는 이렇게 매출액이나 손익구조가 변동이 크게 있을 시에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4번에 나와 있죠.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부품 판매 증가와 해외 수출 호조에 따른 매출 증대, 그리고 내부 비용 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분명 서진 오토모티브 자체로도 이제 그 영업이익적인 측면의 개선이 클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거는 이제 튼튼한 종속 회사들의 전기차 하이브리드의 차종의 납품한 부분이 더 크다고 보면 되고요. 추가로 더 이제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계속 성장을 했다. 그런 의미고 영업이익도 충분히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코로나 때랑 미중 무역 분쟁 때만 좀 적자받지 계속 흑자로 낸 상태였고요. 근데 여기 보면 부채 총계랑 자본 총계 보시면 그 부채가 지금 거의 3배 혹은 4배 정도 됩니다. 부채 비율이 거의 350% 혹은 400%그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는 아닌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는 아닌데 이제 카펙스는 이제 매년마다 설비 투자를 하고 있죠. 심지어 2023년도 기준에는 1881억이나 그 설비 투자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 발생 부치가 커져 버리는 위험 부담이 좀 있죠. 5천억 기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업 차입금 비중이 6% 정도죠. 그러면 300억 정도를 이제 은행에 갚거나 아니면 빌려주는 데 갚아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 738억, 당기순이익이 383억이니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이 차입금 이자 비용 갚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보가 되는 비율은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보가 줄어들면 그 미처분 잉여금이 좀 덜 증가가 하지 않게 되고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점 참조 바랍니다. 전환사채 한번 보기 전에 서진 오토모티브 본사랑 이제 아들 회사인 종속회사 에코 쪽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 왼쪽이 이제 에코 플라스틱이고 종속회사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서진 오토모티브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매출 기준으로 보면 에코 플라스틱이 1조 한 600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서진 오토모티브가 1600억 정도 나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서진 오토모티브가 특수 관계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공시가 안 떴거든요. 에코 플라스틱 서진 오토모티브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한 28% 정도 되더라고요. 어, 제가 한번 추가로 한 번 더 지분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은 그 지분이 완벽하게 잡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시로 제가 모니터링해서 그 주주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그 지주사인 서진 오토모티브보다 에코플라스틱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 한 10배 가깝게 크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 내용들은 제가 수시로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유튜브 영상 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환사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카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굉장히 좀 늘어났잖아요. 1,800억대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유이자 부채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거의 당기 순이익의 90%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갚아야 할 정도로 현금 흐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잔액 보니까 120억 정도입니다. 지금 서진 오토모티브의 시총이 700억 좀 넘는데 그 700억 넘는 회사가 지금 벌써 전환사채를 120억이나 했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희석이 돼버리고 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카펙스 설비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친환경차 같은 전기차 같은 데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돈을 쓰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미래성이 있다고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전환사채,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요.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확률이 좀 높죠.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을 이제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 삼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의 이제 차트 보면 일단 추세선 이내에 있죠. 여기가 2023년도 4월 13일쯤이었는데요. 그 전이 이제 2023년 3월 달이고요. 솔직히 그 전기차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올라갔었죠. 당시에 기사를 보면 서진 오토모티브 주가 급발진, 영업이익 껑충, 실적 호전 지속 기대. 우선은 실적도 좋았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서진 노란색 보시면 됩니다. 서진 오토모티브는 익산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 전용 부품 공장, 그리고 현대 트랜시스로부터 1조 2천억 원의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중형 댐퍼 그리고 대형에 들어가는데 10년 동안 1조 2천억이죠. 그러면 1년 동안 1,200억인 거고요. 그게 이제 2025년도부터 간다는 건데, 이러한 이제 기대감으로 그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죠. 결국 요약을 하면 그거죠. 그 주가 기대감, 그리고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기대감. 그래서 그 상승을 하고, 기술적으로 보면 삼중 바닥 찍고 그 컵 앤 핸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냥 그 있는 팩트 사실로만 이야기를 하면 이때는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고요. 이후에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섹터가 좀 그렇게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프리미엄을 다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확대 한번 해볼게요. 그 위에 이제 거래량이 없는 지지부진한 행보만 왔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뭐 역회된 숄더 있을 수가 있고, 이평선이 이제 정비열화 되는 과정에서 단기 이평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우선은 성장 모멘텀이 종속회사들이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납품 그 양이 많아져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없는 상태고요.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봐서 여기 있는 이평선을 뚫습니다. 그리고 뚫고 나서 어느 정도 정배열화가 되고, 여기 있는 빨간색이 21선이 이제 변곡점으로 지나서 우상향화하는 상승 곡선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지근하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순 제 의견이지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우선은 그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